자,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제가 타는 차 토요타 캠리 7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그리고 중고차를 제가 이거 구입한 지 이제 3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 차를 3년 동안 탔는데 이 차를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차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토요타 캠리 7세대 2012년식입니다. 이제 딱 12년 됐네요. 차 외관은 뭐 이렇게 생겼고, 제 차 바로 옆에도 같은 종류의 차가 있네요. 캠리 7세대. 그리고 이 차는 2500cc이고 페트롤, 그러니까 가솔린 차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차이죠. 그리고 차를 잠글 때는 이쪽에 터치만 한번 해주면 되고요. 이 손잡이를 잡으면 바로 열립니다. 차 잠글 때는 터치, 이렇게 쉽죠? 그리고 리모컨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쪽에 물류키도 있네요. 그리고 실내는 뭐 앞자리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이거 운전석 자리를 최대한 뒤로 빼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뒷자리도 제법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차와 비교를 하자면 그랜저 IG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소나타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이 트렁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고요. 차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00cc 페트롤 차량이고 휘발유 차량이고, 그 정비사들 이야기 말에 따르면 2500cc 치고는 엔진이 작은 편이라 정비성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차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현대차들이 토요타를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3년째 타고 있는데 중고차 구입하고 나서 고장난 적이 없어요. 따로 돈 들여간 것도 없고 소모품 빼고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를 아주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 특히 고질병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차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면, 제가 4만 킬로대 차를 사서 지금 7만 킬로가 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차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 오디오는 전형적인 옛날 디자인의 오디오이고, 이 차가 CD는 한 장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오디오는 JBL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속도도 빨라서 차 시동 걸면 거의 바로, 보통 한 5초 이내로 음악이 재생이 되고, 제가 저작권 때문에 바로 켜놓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재밌는 게 이렇게 DMB가 나옵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TV를 볼 수가 있고요. 채널은 되게 좀 제한적이고 화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보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SBS 켜놨고요. 차의 이런 부분은 다 이 말랑말랑한 재질, 우레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 실내에서 잡소리 같은 거는 거의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앞쪽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약간의 쿠션감이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도어 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아쉬운 점은 이 차는 전동식 창문이긴 하지만 오토는 운전석만 되고, 차 실내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라서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유지하는데도 크게 때도 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12년 된 차인데 실내 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쪽은 플라스틱이고 이쪽도 또 플라스틱입니다. 차가 그렇게 엄청 럭셔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물론 토요타 캠리이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산티나는 재료도 아니라서 저는 7세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조석도 전동 시트이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컵홀더 2개 있고, 이쪽에 12V짜리 하나 있고, 이쪽 중간 팔걸이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2012년 차량이고 일본 차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는 당연히 없고요. 핸들 열선도 없습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이고 다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직관적이라서 운전하기에는 편합니다.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이 차는 저의 세 번째 차이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중고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으로 리뷰를 찍는 것 같네요. 중고차도 괜찮다라는 게 저의 결론인데, 차를 세 대 다 은색을
차를 샀고요. 은색이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은색이 좋고, 한국에서는 뭐 흰색 차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흰색은 좀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색을 선호합니다. 제가 이전에 타던 차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차는 같은 토요타의 야리스란 차였고 3년 동안 탔고 새 차 구입해서, 그리고 두 번째 차도 일본 차였는데 혼다 시티라는 차였습니다. 그 차는 7년 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2021년 4월 말에 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에 중고차를 사면서 첫 중고차이고, 제가 한국에 거의 14년 넘게 안 살다가 들어온 거라서 그 한국 차의 문화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차는 다른 나라보다는 차 상태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좀 우려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차를 잘 아는 제 지인과 같이 가서 이 차를 구입을 했었고요. 제가 이거 사기 전에 봤던 차들은 닛산 알티마 2018년식 3만 킬로 탄 거의 새 차 같은 거였고, 근데 그 차는 차가 좋았고 가격도 이 차랑 별 차이가 안 났지만 딜러십이 없는 관계로 닛산 코리아가 철수를 해서 차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식 딜러십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그 차를 구입할까 했지만 이제 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중고차 단지에 가서 이것보다 더 연식이 좋은 7.5세대 캠리하고, 그러니까 2015년, 16년식 캠리하고 어코드들을 한 3대인가 본 것 같아요. 3대, 4대 봤었는데 마일리지는 다 7만, 8만 정도, 8만 언더로 되어 있는 차를 다 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차를 모르니까, 차를 뭐 타고 다닐 줄만 알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차를 잘 아는 저의 지인과 같이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차를 골라줬는데, 이것보다 연식이 훨씬 더 좋은 2015년, 16년식 차가 더 신형인데, 그 친구 말에 차가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별로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 차를 사지는 않고 다른 경기도에 있는 다른 중고차 단지에 가서 이 차를 이제 봤는데, 이 차가 2012년식이고 이 차가 좀 오래됐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 구입 시만 해도 9년 차였는 차였으니까 걱정을 했지만 마일리지가 4만 킬로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나온 김에 보자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차를 꼼꼼히 봐줬어요. 한 30분 쓴 것 같은데, 이제 중고차 단지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차 리프트 띄워볼 생각도 못 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워낙 차를 잘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차를 꼼꼼히 봐줬죠. 차 안에 오일 새는지 없는지도 보고, 리프트를 띄울 수 없으니까 차 밑으로 핸드폰 넣어서 영상 찍어가지고, 그래서 차 실내 다 언더 봐주고 브레이크 패드 봐주고 다 해서 그 실내도 상당히 깨끗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차 3년 탔는데 3년 전하고 앞에 실내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상당히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차를 보면서 9년 차인데 차가 좋다, 차를 사라라고 해서 이 차를 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고차 고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연식이나 특정 차종에 뭐 고질병이나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차주가 차를 어떻게 탔냐에 따라서 차 성능이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차를 구입하실 때 차를 잘 아는 사람, 여기서 잘 아는 사람은 차 정비사이거나 프로 카레이스 정도는 되어야 돼요. 앉아서 엔진 소리만 들어보면 차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탔다고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오래 탄 사람이지.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요즘에 이제 중고차 딜러들도 자동차 리프트 띄워서 차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정비사들 대동하는 서비스들, 그 수수료를 내고 그 서비스 쓰는 게 좋죠. 차라리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차보다 연식이 더 좋은 차들, 마일리지 크게 차이 안 나는 차들을 봤는데도 차 상태가 별로라고 이제 그런 걸 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전혀 안 봤으면 저도 뭐 연식 적당하고 마일리지 적당하면 최근 연식의 차를 샀을 텐데, 캠리 같은 거 8만 탔다고 고장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마다 상태가 많이 다르니까 꼭 자동차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비소 같이 가서 같이 점검해주고 차 띄워서 하부 봐주고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차를 잘 모르니까 차는 연식이랑 이것만 보고 살 건 아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경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하고 타이어가 우선 해야 되고, 그리고 전 차주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엔진 오일 같은 것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마일리지가 꽤 됐으면 미션 오일도 교환을 고려해 봐야겠죠. 이제 그 친구가 타이어 정도는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타이어를 이제 바꿨고요. 외국에 살 때는 미쉐린이나 컨티넨탈 타이어를 주로 썼었는데 브리티스톤하고, 그런데 한국 타이어 써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그때 한참 코로나 시즌이라서 이제 할인을 많이 해서 T스테이션에서 그냥 구입을 했어요, 타이어를. 지금은 이제 예전만큼 그런 프로모션을 안 하고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서 장착하는 게 제일 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점검을 해보니까 당장 시동은 걸리지만 배터리 상태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배터리를 바꿨고요. 왜냐하면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데 시동이 걸린다고 계속 쓰다 보면 자동차 알터네이터에 문제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알터네이터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60, 70 정도 하는데 배터리는 뭐 6만원, 8만원에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교환을 했었고, 미션 오일은 당시에 4만밖에 안 되었으니까 교환을 안 했고, 이제 엔진 오일 교환했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토요타 코리아 정비소가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센터에 가서 쿠폰을 사서 이 차를 이제 관리를 했었죠. 그 당시에 쿠폰 3개짜리 엔진오일 교환 3회 쿠폰을 샀고, 3회를 사면서 제가 혜택 받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와이퍼, 뭐 웬만 안 하지만 와이퍼 새 걸로 바꿔줬고 무료로, 그리고 차 하부를 좀 봐줬어요. 어쨌든 이제 3회 쿠폰을 사니까 간단한 점검이죠. 점검을 해줬고, 앞쪽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앞쪽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바꿨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센터가 그렇게 비싸게 파는 줄 몰랐죠. 그리고 딜러십 가면 그 전 차주의 히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엔진을 교환 안 하고 그냥 차 가지고 와서 점검해달라고 하면 점검비를 받는데, 엔진을 교환하면서 차 좀 봐달라고 하면 좀 봐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용산에 있는 토요타 서비스 센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주행거리가 7만 킬로거든요. 3년 동안 3만 킬로 탔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엔진오일 3번 교환을 했고요. 처음 교환했고 3번 추가 더, 그러니까 총 4번을 교환한 거죠. 교환했고,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하니까 당연히 에어클리너 교환을 했고, 그리고 에어컨 필터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는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차를 살 때 정말 잘 보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추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3년 동안 저는 진짜 이 차 지금 타면서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거든요. 저처럼 중고차 구입하고 추가로 경정비 덜 들어가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토요타 캠리가 상당히 좋은 차 같아요. 그리고 또 차 구입을 할 때 딜러들이 차 상품화 한다고 하잖아요. 그 차가 직접 매입한 차일 수도 있고 다른 차 검수 와서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해서 딜러하고 싸울 필요 없으니까, 아니면 차주랑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상품화를 잘 했으니까 차가 좋다. 그런데 하체 부분에 이런 게 좀 정비 점검을 해보니까 안 좋다고 하니 좀 바꿔달라 라고 이야기를 잘 해보시고요. 제 경험상 딜러가 마진이 많으면 그것 좀 바꿔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차도 그렇고,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예를 들면 정품은 뭐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서드파티 제품은 뭐 4만 원이면 바꾸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자기 마진이 크면 그 정도는 바꿔주는 것 같더라고요. 큰돈 안 들어가는 것들은 바꿔주던데, 그런데 이제 딜러도 상황에 따라서 그 차의 마진이 적은 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온 지 한 2달 넘어가가지고 개인적인 이유로 차를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마진을 적게 먹을 테니까, 그럴 때는 이제 딜러가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를 잘 해서 네가 가는 정비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왜냐면 밖에 나가서 혼자 하라고 하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고 늦게 가져오더라도 그 딜러가 가는 정비소에서 바꾸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잘 협의를 해서 딜러한테 바꿔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자기 돈을 좀 들이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다 수리를 해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 보증 보험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00km가 있잖아요. 엔진하고 미션. 차를 구입하시면 꼭 장거리 한번 가보시고, 이제 엔진오일 교환을 한 상태에서 장거리도 가고 좀 차도 좀 밟아보고 RPM도 좀 많이 써보고, 그래서 차를 좀 약간 가혹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차를 좀 이렇게 많이 굴려봐야, 왜냐면 차 고장나면 초기에 고장나거든요. 가혹한 환경에서 아니면 막 굴렸을 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차를 바꾸시고 나서 한 달 안에 꼭 장거리도 가보고 RPM도 한 5,000, 6,000까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장시간 달려봤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은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정비소 가서 차를 보고 점검을 한 번 더 해야겠죠. 한 달 뒤에 성능보증보험 끝나기 전에 문제가 나오면 딜러한테 연락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차 사고 나서 장거리를 많이 뛰었어요. 제가 지금 집이 서울인데 그 당시에 동해 쪽도 많이 가고, 뭐 속초, 강릉,
동해 춘천도 가고요. 뭐 경기도 쪽도 가고 서해안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심지어 제가 이 차 가지고 제주까지 갔거든요. 페리에 차 실어가지고 제주도도 한 2주인가 3주 있다 오고 그렇게 차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불량이 없었고 저는 엔진오일 새는 것도 지금까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차를 사서 정말 기름만 넣고 엔진오일만 교환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실 때 너무 시간에 쫓겨서 보지 마시고 차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 못했던 게 많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가 엄청 꼼꼼하게 잘 봐준 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것도 좀 손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가 이 중고차를 사서 나는 한 1, 2년 맥스로 3년 타고 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흰색에 썬루프 달린 거 옵션 많은 거 사시는 게 좋을 테고 아니면 저처럼 적당한 거 사서 전기차로 바꾸기 전까지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덜 선호하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 그리고 옵션 적은 거 그리고 수출이 나가는 차 이런 거 사는 게 좋은 게 근데 물론 제가 이 차 살 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차를 사서 오래 타자 폐차할 때까지 타고 그 다음에는 전기차를 사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자동차 하차감도 차 가지고 하차감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다른 차들도 이제 타서 봐도 주변에 하차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 지인밖에 없어요. 나 아는 사람만 차 뭐냐 라고 이야기하지 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차 좋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슈퍼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중고차를 살 때 보는 저만의 체크 포인트인데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타이어고요. 타이어는 4개가 똑같은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거를 가장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뒤 타이어가 비슷한 등급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게 좋겠죠.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2 AS가 끼워져 있는데 앞쪽은 키너지가 끼워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 차주가 막판에 관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에어컨 필터가 어떤 거 끼워져 있는지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차에 끼워져 있는 에어컨 필터는 루프트 필터 끼워져 있는데 루프트 필터가 비싸요. 4, 5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세일할 때 사가지고 개당 2만 원 안 되는 걸 사서 5개인가 사놨거든요. 지금 아직 3개 남아있고 그래서 에어컨 필터가 얼마 안 하잖아요. 얼마 안 하는데 정품 필터면 제일 좋은데 정품이 아니더라도 좀 급이 있는 필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키빈 필터는 어차피 실내로 들어오는 거니 그런데 이것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키빈 필터도 뭐 10,000원짜리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쓰는 사람이 다른 거에 차는 관리했겠냐 의문인 거죠. 그리고 에어클리너, 엔진 에어 필터 같은 경우도 엔진오일 갈 때 무조건 교환하거든요. 엔진오일 교환할 때 저거는 같이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차주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는 10,000km 안 돼서 엔진오일 교환할 때 같이 갈아버립니다. 저거 얼마 안 하거든요. 차 보러 갔을 때 열어봤는데 그게 시커머면 이 사람은 이거를 안 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교환하겠지만 10,000km나 교환하는 게 아니라 2만 3만 한 번씩 교환하니까 새까맣게 되겠죠. 이런 게 다 깨끗하면 이 전 차주가 차를 팔기 전까지 관리한 차고 그런데 엔진 에어클리너 봤더니 시커멓고 타이어 뭐 짝짝이 끼워져 있고 싸구려 끼워져 있고 하라고 한다면 전 차주가 이 차는 팔 때가 되었으니까 막판에는 막 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필터링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스크리닝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봅니다. 차 살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안 봤죠. 왜냐면 친구가 봐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얻고 이거는 봐야 되는구나 안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가 저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이런 걸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필터링, 스크리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요타 캠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7세대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나왔을 거예요. 2012년, 13년 초반에서는 이 톡 컨버터가 문제가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대부분 다 수리를 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찜찜하시면 2014년식부터는 개선된 톡 컨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4년식은 톡 컨버터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그 문제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톡 컨버터가 개선된 게 들어간 2014년식 이상을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질병 같은 게 썬루프 스위치 고장난 게 종종 있습니다. 제 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썬루프가 고장난 건 아니고 이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차 구입하실 때 썬루프 열고 닫고만 하지 말고 틸팅도 되는지를 꼭 보시고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이게 이 차가 고질병이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토요타 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 차 추천을 하고요. 3만원 초반대에는 이 차 따라올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공간감과 내구성, 승차감 이런 거 다 갖춘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7세대 하이브리드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7세대 하이브리드를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제가 보니까 내일 죽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워런티도 안 되고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지금 380에서 뭐 4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애초에 오래된 차는 하이브리드 사는 거 아닙니다. 7세대 타시는 분들이 이거 정품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뀐 내역이 있으면 그런 건 괜찮은데 바뀐 내역도 없고 바뀐 내역이 있다는 거는 센터에 가서 확인이 되는 것들, 그런 차는 이제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이거 정품으로 바꾼 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소나타도 지금 중고차 업자들이 YF 같은 거 그때 나온 거 하이브리드 요즘 인기라고 비싸게 파는데 그거 샀다가 독박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이 6개월 워런티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 고장나면 어떡해. 하이브리드 배터리 비싼데 절대 사지 마세요. 하이브리드. 차라리 전기차를 사세요.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는 최근 거. 이게 어쩌면 고집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썬루프가 작동은 잘 돼요. 열고 닫고는 잘 되는데 이제 틸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스위치가 고장났거나 그래서 이거를 전체 통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고로 사면 한 5, 6만 원인데 전체로 사면 좀 비싸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일단 열리고 닫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안 고치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중고차 살 때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은 이거 많이 개조를 해놨는데 대시보드 열면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 모듈이 왼쪽에 달려 있는데 이 뒤에 에어컨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가서 에어컨 필터 교환하려면 이 대시보드를 다 뜯고 밑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 코리아가 이거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설 업체에 가서 그 내비게이션 모듈을 오른쪽 끝으로 붙여놔요. 그러면 필터 바꿀 수 있거든요. 간섭 없이. 많은 분들이 이거 내비게이션 모듈을 오른쪽 끝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 이동 안 해도 이 강제로 밑으로 집어넣어서 교환할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 방법은 저의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중고차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시보드도 열어가지고 저 내비게이션 모듈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는지, 이동해 있으면 뭐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토요타 캠리 7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아마 1000만 원 초반의 예산으로 이보다 좋은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